네, 팩트인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 이색적인 활동 방식으로 데뷔 전부터 이제 화제를 모았던 그룹 이달의 소녀가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전과는 네. 다른 굉장히 파워풀한 이 모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19일 리패키지 앨범 멀티플을 발매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발표된 그 걸그룹 신곡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달의 소녀의 곡이. 무엇보다 노출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요. 그러네요. 네, 대중의 반응도 좋은 편이에요. 뭐 공식 음반 발매 전에 사전 예약분을 모두 완판을 시켰고요. 또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앨범 차트에서 무려 아리아나 그란데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네, 타이틀곡이 버터플라이잖아요. 뭐 이번 활동을 기점으로 이달의 소녀가 정말 본격적으로 비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좀 오묘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옛날에도 우리 팩터뷰에 몇 번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되게 좋게 봤는데 이달의 소녀는 활동 방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 서사, 뭐 어떤 스토리 그런 것들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달의 소녀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명씩 공개를 했기 때문에 데뷔까지 거의 2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 또 세 개의 유닛으로 나뉘는데 네네. 이 또 유닛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3분의 1은요. 지구인 지상계, 그리고 오드와이드 서클은 중간계, 그리고 YY 바이와이는 이상향인 천상계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또 각 멤버들의 그 유닛 속의 멤버들이 저마다 뭐 상징 과일이 있고요. 동물이 있고 또 색이 정해져 있고요. 네. 비밀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었는데 그 뮤직비디오도 하나의 스토리를 향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스케일이 방대해서 멤버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좋아요 이런 거. 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진 건가?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에게 그들만의 이제 그 세계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스토리가 있고 근데 그렇죠. 가만 있어봐 나만 모르는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신호등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 알아요? 예, 약간 동공이. 예, 저는 이제 제가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요? 뚜렷한 세계관이 제가 있습니다. 대충 언제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계관을 제가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사실 그 고귀하게 예전 전생에 고귀한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생이 좀 힘들었는데 이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고귀한 인물로 돌아갈 것이다. 아하.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형들이 예. 많이 힘들게 살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아이돌 그룹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 그룹별로 이제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정해서 그것들을 음악을 비롯한 그 활동 전 분야에 녹여낸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축약을 하면 네네. 그 그룹별로 이제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곧 이제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아이돌 문화에서 제대로 된 그 세계관을 도입한 그룹이 바로 이제 엑소입니다. 그 2012년 데뷔 당시에 엑소는 그 엑소 행성에서 날아온 초능력을 가진 소년들이라는 세계관을 도입을 했고 음악 스토리부터 스토리텔링 등 모든 활동 분야에 그 세계관을 녹여냈습니다. 그 엑소가 막강한 그 국내의 팬덤을 형성할 수 있었던 데는 그 엑소와 엑소 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세계관이 저는 큰 몫을 했다고 봐요. 네네. 이후 이제 후반 아이돌 그룹들이 엑소의 활동을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아이돌 그룹의 그 세계관 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 때는 그게 되게 유행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먼, 예. 뭐 예. 마징가 제트, 예. 로버트 네네. 태권브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만약에 원더우먼이 한 주 결방을 하면 야 600만 불이랑 둘이 사귄대. 그것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뭐 로버트 예. 태권브이랑 마징가 제트랑 뭐 싸우면은 태권브이가 이긴다, 마징가 제트가 이기나 뭐 이런 거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예. 거 크게 보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히어로물들 특히 마블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예. 각각의 그 세계관을 나중에 어벤져스로 합치듯이 지금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네,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엑소 멤버들이 엑소 행성에서 날아온 초능력자라면 이제 다른 아이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살펴볼까요? 일단 뭐 이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방탄소년단인데 네네. 일단 이제 성장을 주제로 자신들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데뷔 때부터 학교 3부작, 그다음 청춘 3부작,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처럼 소년에서 청년, 청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전 앨범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 방탄소년단이 지금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텔링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줘. 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이건 네. 인종, 국적을 떠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엑소 또 이제 동생 그룹이 이제 NCT 역시 색다른 세계관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죠. 꿈을 통해 서로를 공감하고 그다음에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세계관이 기본 설정인데 개방성과 확장성을 사실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CT 멤버들은 전 세계 각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팀이 순차적으로 데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번에 BTS 노래 중에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So What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네. 이 세계관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하. 나는 뭐 갓바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 열정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성장의 세계관 아하. 중에 하나라고 좀 봅니다. 마이클 잭슨 형은 위아더 월드. 처음엔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야 진짜 저런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지영 기자님. 네, 걸그룹 중에는 드림캐쳐가 있는데요. 드림캐쳐의 세계관은 악몽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공포 영화의 느낌이 좀 오, 나요. 그렇네. 음악도 약간 메탈의 느낌이 나고요. 악몽에 시달리는 이들을 대변해서 노래한다라는 세계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낸 4번째 미니 앨범을 끝으로요. 드림캐쳐의 악몽 시리즈는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네. 또 체리블렛이 나오고 있는데요. 팩토브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랬죠. 멤버들이 게임 레벨을 올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임의 세계관을 도입을 했습니다. 좋아요. 데뷔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멤버들이 이렇게 총을 딱 쏘면 컴퓨터 운영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발매된 음반에서 이 세계관이 어떻게 확장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야, 근데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네. 알기는 알겠는데 하여튼 이게 뭐 좀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많이 그냥 어렵네. 드라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면역력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요. 아직 공부를 정- 많이 해야겠어요. 예, 그렇죠. 아직 뭐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그 예, 예.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가 아이돌 그 그룹 뮤비를 해석하는 콘텐츠인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오. 많습니다. 곡의 가사는 물론이고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그 한 장면, 그 소위 말하는 요즘 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떡밥까지 해석을 하면서 그 팬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당연히 그 팬들로서는 이런 그 아이돌 세계관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서 나의 아이돌과 공유하는 그 접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 팀 입장에서는 정말 손쉽게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뭔가 더 알고 싶고 더 들어보고 싶고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K-팝의 진화와 발전 과정에 어떤 아이돌 세계관이 되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을 꼭 보고 싶다 하는 어떤 세계관이 있을까요? 이런 세계관? 없어요? 전 내일 일도 몰라가지고. 박영호 기자님. 저는 참고로 그 90년대를 휩쓸었던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경우 사실 이제 이들이 뭐 세계관을 뭐 의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네. 팬들 사이에서는 그때 당시에 90년대 청소년의 대변자, 그 다음에 기성세대에 대한 뭐 저항군이라는 막 정말 거대한 그 의미가 담긴 아하. 세계관 아닌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러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활약하는 아이돌 가운데서 이렇게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90년대를 뭐 진짜 통째로 삼켰던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막 거대 담론성 세계관을 갖고 있는 아이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 그래서 정말 좀 그런 아이돌들이 나타나서 뭔가 수호자의 느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난 건데 BTS가 이제 전 세계 이제 대한민국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돌이라면 화성에서 최초로 공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화성에서. 경기도 가서. 자, 괜찮네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빨리 받아 먹어요. 경기도 화성으로 가시면 예, 된다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개농장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화해 가고 있는 K-팝 아이돌 그룹의 모습 만나봤습니다.